최근에 걸그룹 뉴진스 이야기가 계속 화제인데요. 소속사 어도어, 그러니까 하이브의 자회사죠. 어도어를 나가겠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각종 계약 분쟁이 벌어지는데요. 관련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 네. 계약 해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효력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 걸그룹 뉴진스가 기자회견으로 또 한 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뉴진스는 다들 알다시피 현재 K-팝 선두주자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소속사는 어도어인데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통보. 네, 통보하였습니다. 어도어가 자신들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고 네. 어도어는 뉴진스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속 계약은 기존대로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볼 때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냐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서 연예인이 개인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소속사가 연예인의 충실 의무를 위반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기획사가 출연료 정산을 안 해줘서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한다. 같이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으면 좀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됐다라고도 또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 어도어나 뉴진스는 그 누구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송이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측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보통 좀 특이한 사례죠. 네. 보통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연예인이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속사가 연예인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를 판단을 구합니다. 네. 근데 현재는 그 누구도 법원에 어떤 판단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결론이 날 때까지 연예인 입장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일단 우선 계약 해지 통보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누가 법률적인 판단을 어떻게 구할지를 좀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통지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진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이게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걸면 네. 그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을 못 하니까 네네.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에게 먼저 뭔가를 걸어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어떤 사유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약금이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요. 근데 뉴진스 측은 우리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했으니 뉴진스가 물어야 되는 위약금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뉴진스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지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기로 약속한 금원이잖아요. 네. 뉴진스는 지금 계약을 위반한 것은 어도어라는 입장이고 자신들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없으니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쪽이 내야 되는 것인데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계약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발견되면은 뉴진스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위약금은 현재 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는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천억에 나온다, 6천억에 나온다라고 위약금을 지금 예측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계약서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공정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내용이어서 사실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누구의 규칙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 해지 효력이 있는지 위약금을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가 결정돼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고 6천억 원 수준의 위약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정위 표준 계약서 상으로 단순 계산해 봤을 때 그런 네. 거고. 근데 이런 위약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 내야 하는 상황인지는 또 법정 가봐야 하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티스트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네네.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자영업자 사례로 한번 투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다. 네네. 근데 우리도 본사와 상호 신뢰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네.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점포 사장님들은 가맹 본부와 가맹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네. 이 가맹 계약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맹 계약서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상 규정이 된 부분인데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장님들 길들이기 방식으로 일방적인 해지를 이제 해버리면 가맹점 사장님들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맹 계약서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맹 계약서에는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 가맹본부와의 이제 의무 사항을 잘 지키시고 이 가맹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가맹본부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입증해야 되겠고. 네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이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사장님들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맹점 사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해지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장님이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은 뭐 가맹계약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둥 해지 이게 아니라 네네. 그 사전에 몇 차례 통보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죠. 근데 이제 즉시 해지 사유도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즉시 해지 사유가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맹점 사장님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아니면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 훼손된 경우 그리고 가맹점 사장님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두 차례 그 서면을 통지하지 않아도 바로 즉시 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가끔 이제 뉴스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어떤 뭐 회장님이 사고 쳐가지고 네네. 이른바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게 불거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M1 그 가맹점주분한테 이제 화내고 막 불매운동 벌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가맹본부 회장 때문에 나 이 사업 못하겠다. 계약 해지합시다라고 하면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맹본부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가맹점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돼서 지금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좀 지적도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사건하고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고 또 피해가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매출 안 나와서 폐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가맹점주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은 물지 않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가맹점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영업 개시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맹본부의 자신들의 매출하고 이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매출이 너무 안 나서 해지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실 수 있으니까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처음에 제시하는 최고 또 최저 예상 매출. 네네. 그거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쓸 텐데 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로계약 기간 중에 이제 계약 해지는 이제 해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이제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해고를 그러니까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은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무 수행을 못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뭐 징계성 해고, 그러니까 근로제공 의무 위반이나 충실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해고를 해야겠다라는 부분, 또는 이제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정리 해고를 해야겠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사안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해고 사유가 좀 많이 제한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경영이 좀 안 되니까 직원을 해고해야겠다 하면서 이거는 정리 해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건데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부당 해고인 거잖아요. 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를 심사를 해서 이제 계약 기간까지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을. 네. 반대로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원칙상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일 단위로 이제 근로계약을 그렇죠. 하고 이제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 해고에 대해서 이렇게 통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명목상의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체결돼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네.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용 근로자나 프리랜서라도 이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계약을 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이게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때 네.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좀 보면은 지속적인 외출이나 지각, 결근 내지는 거래처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서 아예 거래처에 출입 금지를 당하는 경우, 아니면은 부서를 이동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불만을 품고 부서원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근로 환경을 굉장히 좀 악화시키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고가 이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계약금 크기로는 이제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놨다가 네. 일단은 계약금을 내면 원칙적으로는 못 돌려받는 겁니까? 이제 계약금을 내고 일방 당사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은 계약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경우 내지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고, 매도인, 그러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면서 자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집주인 측의 이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게 너무 보여지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내가 계약서에 쓴 부동산과 주소가 다른 집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등 모든 이제까지 지급했던 금원을 다 돌려받으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계약서 내에서 꼼꼼하게 원칙대로, 네네.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먼저 내가 계약을 해놨던 집을 제대로 매수할 수 없는 상황,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몰리는 분들이 간혹 좀 있더라고요. 네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대출 문제 때문인데 네. 내가 냈던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일반적인 특약이 없는 계약서라고 하면은 사실 계약금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상담 많이 받아요. 내일 은행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계약금 못 받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내 문제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특약 사항을 좀 미리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출 불가 시에 계약은 이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는 특약을 넣으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구가 뭐 임차인은 이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구를 좀 넣어놓으면은 앞으로 이런 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매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된다고 했다가 대출 안 내주면 네. 이거는 그냥 계약이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특약을 넣어라. 네네. 이게 안전장치네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